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3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뉴스 보시죠. 예,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가파도 아리백아, 이거 아리백 또 나오네. 예, 다시 조명, 주민 200여 명 사용 전기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재도전했고, 반면교사 삼아 풍력발전기 그리드 포밍의 국내 기술 최대 완료. 최대 완료? 다 중국산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중국산 들고 오는 거지 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리백, 이 정신 나간 아리백 이거 또 들고 나왔는데요. 가정용 전기 생산에만 만족하면 공장은 어떻게 돌릴 겁니까? 예? 공장으로 이거 아리백 이거 카바닝 칠 수 있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그 두 개 여기서 전기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그 전기 먹는 그 엄청난 전기를 갖다가 그 위대한 재생에너지, 이 신재생에너지인지 뭐 재생에너지 간에 이거로 카바닝 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 가정용 전기 생산하는 거고 이거 같냐고 지금 산업 공장은 돌릴 거예요 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대 최대 당군 일의 최대 국가의 수익 모델화 넘어가고요. 포장재 대란의 소상공인 실험 4월이 더 문제지. 더 문제지. 예, 불안 확산. 이거 보니까 어제 해가지고 짜가 막걸리 사면서 쓰레기봉투 있냐 물어보니까 쓰레기봉투 없다 하더라고요. 부산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대신 종이 포장재 찾는 종이 포장재 이것도요. 그냥 그 종이 포장재가 그냥 말짱 그냥 종이로만 돼 있냐? 아니죠. 거기에 보면 아주 아주 얇게 플라스틱 같은 거로 해가지고 도포가 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타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물 같은 거 묻을 때 적게 묻으라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얇게 해가지고 포장이 된다는 거.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뭐 다 그 기름이나 이런 저 천연가스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고. 하여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자가 관련해서 지난주에 가지고 우리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전략 비축유 해가지고 나온 게 실제로는 50일 정도다. 보자. 그거하고도 한 3일, 4일 지났으니까 이제 50일도 안 남을 수도 있겠네. 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진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뭐 아무고 뭐 물건이 없다. 물건 못 사는 게 아니고 물건 자체가 없다. 이제 뭔 쇼가 나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 아니고 금덩이 한번 보시죠. 금덩이 보시면 어제가 24시간 0.18% 상승해가지고 예, 이론세 4,503.12 달러가 됐습니다. 네, 우짜겐 쪽으로 해가지고 금덩이는요 4,6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4,600달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뭐 기어서 가든 어쨌든 간에 회복을 한다 이러면은 금덩이의 경우에는 그 무시무시한 1파, 2파, 3파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모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조금 그렇네요. 조금 그렇다. 하여간 우짜가 보기에 4,600달러 요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야, 그리고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0.56%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69.98달러, 뭐 6, 70달러라고 보면 되겠죠. 옆으로 계속 기고 있네요. 예, 계속 기고 있네요. RSI 값은 좀 낮고 40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네요. 은덩이는 그렇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가 지금 보시면 금덩이, 은덩이는 우자견적으로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금덩이 은덩이가 지금 이제 대세 하락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대세 하락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우자견적으로는 대세 상승 추세 계속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이란전 터지고 난 후에 주인공이 누가 됐냐면 유가 그리고 달러입니다. 특히 달러의 경우는요 워낙에 이 조작을 해서 그렇지 이 조작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미 기름하고 에너지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이거 뭐 서방 쪽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는요 오히려 기름보다 이거 달러 인덱스 달러 유동성이 더 문제입니다. 이쪽 동네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해가지고 저 터키 금덩이 팔아서 달러 유동성 확보했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 것처럼 달러 인덱스 이거 지금 미국에서 장난을 하도 많이 쳐서 그렇지 이거 지금 올라가도 벌써 더 올라갔었어야 돼요. 예, 더 올라갔어야 된다. 뭐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간에 어제 가지고 0.39% 상승해서 100.54가 됐다. 이번 주말 종가는 뭐 딱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100 밑으로 갈 거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지 뭐 또 어찌 될란가. 하여간 이 위에는 많이 올라갑니다. 이 위로는 많이 올라간다는 거.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넘어가 가지고 자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0.55%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싸졌는데 이게 참 1420.97, 1400이나 1521원까지 가네. 절단입니다. 예, 절단입니다, 진짜. 요게 지금 0.5% 해가지고 요즘 변동률로 보면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원화 자체가 워낙에 싼값, 똥값이 되어 있다 보니까 0.5%를 해도 많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많이 움직여요. 어제 하루에 뭐 거의 한 뭐야 13원 뭐 이 정도로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하여간에 이딴 식으로 하면 IMF 환율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달러에 150 150이란다 1516.38원이 됐다. 문자 캡처한 시간이 아침 6시 46분입니다. 전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넘어갈려 했는데 어제 가지고 우리나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매가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었는데 지난번 경매 때 얼마가 나왔다? 3.03%입니다. 3.030%. 3.03이었는데 이번 그러니까 어제 옥션이 장사가 워낙 안 돼가지고 3.500% 무려 47bp 베이시스 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번 옥션 대비 무려 47bp 그러니까 얼추 금리로 치면 0.5% 가까이 0.47%나 한 번에 옥션 한 번에 껑충 뛰어버렸다. 절단입니다 진짜. 예, 절단인 겁니다 이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지난번 옥션 대비해서 무려 47bp나 껑충 뛰어버렸다. 정말 끝장나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심각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 이걸. 예, 그래서 코스피도 한번 보시죠. 그 분위기 좋을 것 같은 이재명이 팔아먹고 더불어가 팔아먹은 꿈의 6천 그리 떠들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급락 나왔다가 해가지고 다시 있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전형적인 버블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야 됩니다. 우자가 2월 23일 차트 놀이를 할 때 코스피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버블 차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자의 기대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흡수했는지 해가지고 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그다음 반등 살짝 했다 그 다음에 주르르 흐르는 게 버블 차트의 특징이죠. 하여간에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2.97% 하락해가지고 5277.30이 됐습니다. 끝내주네요. 우짜는 이미 이란전 터지기 전에 코스피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갖다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버블 차트라고. 자, 엔화 보시죠. 엔화 해가지고 어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0.31%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0.31% 좋아져가지고 1달에 159.729엔이 됐습니다. 160에 넘겼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159.363 이렇게 되죠. 이거 뭐 뉴스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제 가지고 우에다 티 나고요. 다카이치 내각 뭐 티 나와서 얘기하고 어제 총출동했습니다. 총출동해가지고 외환시장 개입한다 해가지고 립 서비스 했는데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이렇네. 좀 그렇습니다. 예, 퍼포먼스가 영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코스피도 봤으니까 니케이도 한번 보셔야죠. 우짜가 니케이도 6월 23일 그때 차트 놀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그랬구나. 그때 해가지고 니케이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은 요 차트를 보시면 2월 27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하락했다? 마이너스 12% 무려 마이너스 12%나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이제 손절을 하든가 뭐 수가 나야겠죠. 예, 그래 됩니다. 이거 원상 회복하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예? 10%? 아니죠. 더블이 올라야죠. 하여간에 니케이 지수가 12개월 만에 100% 상승한 건 1970년대 초 이후 처음이고요. 이후에 40%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이후 해가지고 마이너스 12% 하락이다. 관련해서 우자가 2월 23일 뉴스 모험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닉게이의 경우에는 우자가 목표로 타겟으로 삼는 포인트 지점이 어디다 해보면은 38,915 뭐 39,000이라고 퉁치죠. 우자는 39,000을 갖다가 본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의 경우 우자가 고점 대비 몇 퍼센트까지는 걸 갖다가 보고 있다. 마이너스 40%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짜게 쪽으로 다시 또 봤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1.40%또 내려가가지고 165.17달러가 됐습니다. 계속 내려가네요. 예, 계속 내려갑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코멘트 해드렸죠.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하락장을 이끄는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우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다음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보시면 35,216 그랬죠? 어이구야, 어제 로우가 45,057.28. 어제 45,000 깨고 내려갈 뻔했네요. 내려갈 뻔했는데 뭐 파월 나와서 떠들고 등등 하니까 살짝 다시 0.11% 살짝 올라가지고 45,216.14가 되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우자가 다우존스를 왜 관심 있게 보느냐? 이게 지금 대공황 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차트가 이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자가 이 다우존스를 갖다가 관심 가지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45,000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45,000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예상 한번 해보죠. 45,000 이거 뚫어지면요. 이거 뚫고 내려가면 다음에 우자가 생각하는 목표값은 38,000입니다. 많이 내려가죠? 예, 38,000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우존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트다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네, 이건 해가지고 신화통신인데 이거 뭐 한자 나오는데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요약해서 우자가 말씀드리죠. 자, 신화통신은 썽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 사무판공실 주임이 3월 30일 대만 국민당 청리원 주석이 취임한 후 여러 차례 중국 본토 방문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이 발음 잘 안 되네. 평화로운 관계 발전 및 양안 관계 증진을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시진핑 총서기는 청리원 주석을 갖다가 초청해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국민당 대표단이 짱수성, 상하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걸 환영한다라고 발표했다. 이거가 이 신화통신 이거 기사가 됩니다. 자,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2026 국공합작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이것도 뭐 유료에다가 해가지고 뭐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겠죠. 뭐 제목 뭐 돼가지고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중동에 가 있다 이게 되죠. 예, 해군 미 해병대가 2,500명 도착했고 그리고 미 해병 이거 미 해군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 해군 해병이라 해병이 아니고 해군이라면 되겠죠. 해군에 가지고 2,500명 가 있다 이거 되죠. 참고로 그 네비실하고 이미 갔습니다. 예, 네비실 갖고 그 뭐 레인저 갖고 다 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일만 뭐 이름 안 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뭐 그냥 이거 저 이미지 띄워놓고 웃자가 31일차 이란전 31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 도하 서부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우자 관련해서 이거 담수화 시설 공격은 이스라엘만 하고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우자견적으로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란이 쿠웨이트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버리네요. 우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명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전혀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에서 약 450kg의 농축 우라늄을 그러니까 빼내오기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억수로 이거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인데 미군이 이란 영토 내에 며칠 또는 그 이상 주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는 이 작전,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빼오는 거, 이 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자신의 핵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전쟁 종식 조건으로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뉴욕타임즈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5만 명을 넘기면서 평소 대비 1만 명이죠. 된 유저 해가지고 1만 되죠. 평소 대비 1만 명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가 있는 미군 약 5만 명 중 지상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은 우짜 지상전 관련해서 미군하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죠.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천에서 7천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냐? 5만 명이 되는데 여기서 5천, 7천 빼면 그럼 4만 5천 또는 4만 3천 명은 뭐냐 이러시겠죠? 이거는 나머지 그 인원들은 전부 다 방공, 병참, 정비, 행정 그리고 각종 지원 임무를 맡은 인원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군은 이렇게 합니다. 예, 미군은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 주로 뒤에서 서포트하는 친구들이 억수로 많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짜도 뭐 보병 나왔지만 뭐 우짜 때는 주특기가 일빵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딱히 뭐 지원이라는 게 우짜 있을 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날 똥국이나 주고 이랬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별도로 좀 길게 얘기할 크루드 투입건 혹시 크루드 투입되나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건 쿠르디스탄 해가지고 매체인데 쿠르디스탄 24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3월 29일 기사죠. 이란이 해가지고 바르자니 해가지고 이 바르자니가 누구냐면 쿠르디스탄 그러니까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면 되겠지. 여기 그 거주지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공격했다 이거죠. 예, 그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3월 6일에 우짜가 3월 6일에 이란전 그리고 이란전 6일차도 있다가 3월 6일에 쿠르드 투입건이 완전히 나가리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월 6일 뉴스 모면서 관련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거 뭐 3월 29일 가지고 공개했잖아요. 관련한 움직임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3월 28일 여기는 뉴스는 3월 29일인데 실제 사건은 언제 터졌다? 3월 28일에 터졌습니다. 3월 28일에 이란은 네치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 자택을 갖다가 드론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데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드론으로. 그리고 이전에 이에 앞서서 3월 24일에는요. 에르빌 인글에 있는 페슈메르가 병영에다가 탄도미사일 6발을 떨궈 가지고 6명 사망에 30명 약 30명 부상을 시킨 바 있습니다. 3월 넷째 주 이라크 쿠르드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이란 내 쿠르드 반군만 공격했던 이전 사례들과 대조적인데요. 쿠르드 자치정부와 쿠르드 정규군, 쿠르드 정규군에 뭐가 있냐 이러겠지만 페슈메르가가 사실상 쿠르드 정규군입니다. 쿠르드 정규군을 갖다가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첫 사례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테헤란에서 쿠르드 자치정부 정규군 페슈메르가의 이란전 참전 또는 최소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리로 뛸 준비를 이 이라크 쿠르드가 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믿을 만한 첩보를 입수했다, 확보했다는 걸 시사하지요. 관련해서 이란군 소식통은 에르빌과 알하리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그러니까 뭐 쿠르디스탄 안에 공군기지입니다. 거기에 착륙하는 미 공군 C-17과 C-5 수송기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해당 수송기들에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거 뭐 우크라이나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 통신 장비 각종 보병화기를 싣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싣고 온 걸 갖다가 뭐 미군용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란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물건들은 미군이 아니라 자그로스 산맥, 자그로스 산맥 이거죠. 예, 자그로스 산맥. 그리고 이라크 쿠르드가 여기 있죠. 예, 이라크 쿠르드 여기 있고, 자그로스 산맥 이겁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후제스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요게 후제스탄입니다. 요게 후제스탄 여기입니다. 딱 이어지시죠? 우자가 뭐 포토샵 안 했지만 여기하고 요 바로 요 붙어 있는 게 후제스탄이다 이게 됩니다. 해당 물건들 그러니까 미군 수송기가 들고 온 물건들이 미군이 아니라 자그로스 산맥과 후제스탄의 제2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페슈메르가 지원하는 데 쓰일 용으로 해가지고 공수를 했다 이렇게 이란 측이 주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란은 선제 공격을 통해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계획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페슈메르가 병력 규모는요. 모든 파벌과 예비군을 포함할 경우 장부상으로는 15만에서 2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란 작전 특히 예상되는 지역이 여기죠. 예, 지난번에도 우짜가 찍어드린 바 있는데 이란 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은 1만에서 1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관련해서 우짜겐 쪽으로는 뭐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뭐 파벌 이래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쿠르디스탄 여기도 파벌 싸움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쪽 동네가. 하여튼 관련한 포스팅 했는데 그거는 뭐 패스하고요. 이것도 뭐 올릴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 올렸는데 하여간에 이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 1만에서 1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2015년 모술 그 유명하죠. 아이시스하고 전투 벌인 거 2015년 모술 전투에서 아이시스와 싸운 것으로 유명한 제레바니 특공대가 있고 그리고 페슈메르가 특수부대가 있고 이 외에도 미군 교관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각종 여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란 산악 지역에 이미 주둔 중인 이라크란다. 이란 쿠르드 반군이 또 있습니다.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 반군인데 여기 대충 한 2천에서 4천 명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대충 뭐 계산이 나오시죠? 한 2만 명, 맥시멈 치면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해가지고 이란 여기 자그로스 산맥하고 후제스탄 지역에서 준동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쿠르드 쪽 병력이 한 2만 명, 최대 2만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후제스탄 여기에 대한 지상작전이 벌어질 경우 산악지역에 특화된 병력들답게 왜 쿠르드 친구들은 항상 산악지역에서 싸웠으니까 뭐 그 터키 쪽에 PKK도 산악지역에서 싸웠죠. 그러 됩니다. 그러니까 산악지역에 특화된 병력들답게 자구로스 산맥과 후제스탄 내 산악지형에서 여러 전선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란에게 있어서 페슈메르가와 이란 내 작전이 그러니까 쿠르드의 이란 내 작전이 가장 위험한 부분, 이게 의미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란 영토 내 쿠르드족 다수 지역, 요 보시면 표시되어 있죠.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패스하고요. 이쪽은 패스하고 요쪽이 문제입니다. 요쪽. 후제스탄이 여기입니다. 후제스탄.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이래 쭉 들어오는 요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 영토 내 쿠르드족 다수 지역, 특히 코르데스탄, 그리고 케르만샤, 뭐 다 이쪽입니다. 이쪽에 코르데스탄, 케르만샤 있고 서아제르바이잔 여기입니다. 서아제르바이잔. 여기에다가 또 이런 이란 서부 지역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일남 지역과 로레스탄 다 이쪽입니다. 다 이쪽 일부 지역에도 쿠르드인들이 다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인구 통계상 인구학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혹시라도 봉기를 일으킬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란한테 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 해당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요 3월 초에 개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엄령이 발동되었고요. IRGC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지역에다가 기갑사단을 배치하고 드론 감시를 갖다가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됩니다. 자, 드론 쿠르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유럽의 항공유 가격 폭등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전 개전 후 유럽 항공유 가격이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쭉 올라죠. 이제 유럽은 곧 닥칠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가지고 러시아 해가지고 오일이 해가지고 쿠바를 향하고 있다 이되죠. 이것도 그냥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해가지고 요것만 해가지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또 떠들고도 있고 40분은 안 넘겨봐야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뉴욕 타임즈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러시아 원유 운반선의 그러니까 유조선의 쿠바 입항을 갖다가 허용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업계에서 나오는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이미 이 러시아가 보낸 유조선이요 러시아 군함의 호위하에 쿠바에 기름을 갖다가 줄 거다, 이번 주에 줄 거라는 것 갖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여기서 호들갑 들고 있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관련해서 어떤 배가 갔다? 2배입니다. 2배. 러시아 유조선 아나톨리 콜로킨이죠. 이 유조선은요 러시아 정부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싣고 간 기름이 얼마나 된다? 73만 배럴의 원유입니다. 이걸 들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 러시아가 주면서 우자가 보기에는 비용 가성비로는 똥입니다. 러시아가 쿠바에다가 기름 줘봤자 말짱 딱히 나올 건 없어요. 나올 건 없고 뭐라 되나 액면상으로 우리가 이까지 또 이렇게 쿠바에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액면상의 그게 있지, 실질적으로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하여간 이번 러시아의 원유 공급으로 인해 경제 붕괴에 직면했던 쿠바 정부는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잠깐. 넘어가고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넘어가고. 생산 2.5% 늘면 2월달 데이터는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3월달 데이터부터 봐야 됩니다. 3월 이전 데이터는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등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데이터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데이터. 그러니까 2월달 그부터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자, 넘어가서 미국 페드의 의장 파월이 현 통화 정책의 이란 전쟁 영향 지켜보기 좋은 위치다. 자, 어제 이거 떠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았었습니다. 예, 공급 충격은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 자, 떠드는 거 아주 시장을 갖다가 교란시키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3호 대출 면밀히 지켜보는데 뭐 지켜봐야지 뭐 이거는 지키고 마이런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안 올라. 아이고 참 구라치고 자빠졌네. 연내 금리 1%. 아이고야 절따이다 진짜.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연합 지라시 패스하고요. 우자가 3월 30일. 여기 이게 뭐냐면 하버드대 그저에서 그저 뭐야 연설한 거 강의한 겁니다. 예, 요 강의한 겁니다. 강의한 건데 강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저 소개를 안 하고 요 케임브리지 뭐 매사추세츠 요거만 딱 얘기하잖아. 연합 지라시 이렇게 성의가 없다니까. 이거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친구들 모아놓고 강의한 겁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3월 30일 하버드대 경제학과 강의에서 파월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3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당장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지만 현재 추세, 이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는 미 의회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400여 명의 학생과 나눈 대화에서 부채 규모 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현재의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파월이 말한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스스로 지난 수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했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파월의 말처럼 당면한 위기는 부채 그 자체가 아니라 부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데 미국의 연방부채는 매년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자 지급액, 빚 원금에 지급하는 이자, 이 이자 지급액만 이미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의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메디케어죠. 근데 메디케어보다 이 메디케어 예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자, 참고로 CBO 미 의회 예산처는 2036년까지 미국 부채가 미국 GDP의 12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일부 독립적인 모델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패드의 역할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맞죠? 이 말도 맞습니다. 패드는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다? 미 의회는 지출을 통제하고 패드는 금리를 조절하는데 미 의회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린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뭐 패드가 어째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서 파월은 나는 모두가 무시하는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라고 첨언했는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의원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는 방향, 이 부채 경로 이거를 보면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미국 행정부, 미국 정부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또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또는 물가 상승률을 높여버려서 부채를 상환하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이 네 가지 선택지 뭐 네 가지는 아닌데 뭐 지출 삭감하고 세금 인상 이거는 뭐 같은 맥락이라 보니까 네 가지를 해도 되고 세 가지를 해도 되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습니다.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높여서 부채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내거나 이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우리나라도 지금 빚내는 거 미치듯이 빚내고 앉아있죠. 자, 선배들이 어째 되는지 보면은 이 빚내는 거라다가 못 낼 낀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학습 효과가 전혀 없다 보면 되고 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해가지고 2년 만기 우리나라 한국 국채 해가지고 옥션이 있었는데 무려 47bp나 폭등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월이 어제 떠든 후에 이 블룸버그 차트인데 떠든 후에 가지고 지금 이거 SOFR 그러니까 담보부 이길금리죠. 이 선물입니다. 담보부 이길금리 선물 차트인데 이거 파월이 떠든 덕분에 SOFR 담보부 이길금리 선물 수익률이 전날 대비 10에서 11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트레이더들이 이미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을 줄였는데 파월이 떠드는 바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차트 보시면 2월 27일 요거고, 예, 그거는 금요일이고요. 문제의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투데이, 그러니까 어제가 파월 떠든 거 이래 되는데 살짝 내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살짝 내려갔다. 뭐 이게 되고요. 2월 27일보다는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러면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CME 패드 와치들 봐야겠죠. 자, 현재 금리 인하 배팅이 된다? 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지 뭐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런데 하여간에 금리 인하 배팅은 딱히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헤지펀드는 주식 매도 중이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골드만삭스 데이터인데요.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트레이딩 데이터, 프라임 북이 돼 있죠. 이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통해 글로벌 주식 보유를 6주 연속 줄였으며 이번 매도세는 모든 주요 지역에서 순매도가 나타나는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가지고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뭐 이래 돼 있죠. 이래 간 상태에서 네, 요거 보시면 한편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위험을 피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형 주식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2026년 미국 배당 펀드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그러니까 LSEG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리퍼라는 그 정보 데이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배당 펀드는 올해 2026년 1사분기에 241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해가지고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자가 3차 석유 파동과 유한폐렴 초기다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가지고 미국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 한번 보시죠. 해가지고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죠. 이래가지고 미국의 그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1갤런에 3.99달러까지 폭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미국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제대로 닥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인들은 저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해가지고 체감 곧 할 거라고 우짜겠죠 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짜가 의미심장한 표를 갖다가 하나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국가 그리고 위기 전에 해가지고 얼마나 생산했냐, 그리고 위기 후 해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리고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이 생산이 아예 오프라인 된 거 생산 아예 못하는 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산되고 이런 걸 갖다가 말하는 거죠. 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천만 배를 갖다가 이란전 전에 해가지고 1천만 배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해가지고 700만 배를 하루 평균 700만 배를 갖다가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해가지고 땡기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 배럴은 국내 그러니까 뭐 저 에어컨 돌리고 이런 겁니다. 발전하고 이런 거 이런 용이고 500만 배럴을 갖다가 수출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뭐 옵션, 미디엄, 헤비, 뭐 스탠더드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해상에서 시추하고 이런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700만 배럴을 갖다가 파이프라인으로 갖다가 유통시키고 있으니까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저 감산 규모는 300만 배럴, 하루 평균 300만 배럴에 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UAE 보시죠. 아랍에미리트. 자, 전쟁 전에는 340만 배럴, 하루 평균 340만 배럴 갖다 생산했는데 자, 보시면 150만 배럴. 이거는 올 오프 셧다운. 이게 뭡니까? 해상에 있는 석유 플랫폼은 전신에 전부 다 셧다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쇼 무르반 이쪽만 현재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전쟁 전에 340만 배럴, 하루 평균 340만 배럴 갖다가 생산했는데 현재는 얼마다? 190만 배럴이 까바사졌다, 없어졌다 이게 됩니다. 그게 남아서 150만 배럴 이하로만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다 이게 되겠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이라크 보시죠. 이라크는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죠. 자, 여기 해가지고 전쟁 터지기 전에 하루 평균 430만 배럴 갖다 생산했는데 현재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서 90만 배럴
90만 배럴만 해가지고 겨우 지금 저 유전 막히지 말라고 겨우 그냥 돌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자, 쿠르디스탄 쪽은 아예 홀트 해가지고 지금 정지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40만 배럴이 홀라당 날라가지고 현재 가지고 생산하는 거는 90만 배럴, 하루 평균 90만 배럴밖에 안 된다. 이게 됩니다. 자, 문제의 또 쿠웨이트. 바로 쿠웨이트, 이라크 옆에 붙어 있죠. 쿠웨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 전에 260만 배럴인데 현재 디스콜드 나 바이패스 이거 우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없다. 이거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꼼짝 말합니다. 이쪽 동네는 쿠웨이트는 완전히 꼼짝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 또 우짜가 해가지고 관련 그본 콘텐츠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유정이요. 한번 중단되고 3에서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여기 뭐 회복하는 데가 3에서 4개월 돼 있잖아요. 이래 되면 전체 유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기름량 중에 대략 한 20에서 25%는 갖다가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심각한 얘기죠. 자, 보시면 해가지고 150만 배럴, 하루 평균 150만 배럴 이상이 날라갔다 이 말인데 우짜가 보기엔 쿠웨이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이쪽에는 지금 물건을 갖다가 어디 할 데가 없어요. 따라 뺄 데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카타르 LNG. 우리나라도 땡기던 카타르 LNG죠. 여기 보시면 77 MTPA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뭐 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톤이다. 1톤, 2톤 이러는데 이런 거 톤 이래야 되는데 M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700만 배럴 톤이 된다. 이게 되죠? 예, 이래 됩니다. 맞지? 톤이 1톤이니까 만 톤이니까 이래 됩니다.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퍼레이션 제로 해가지고 1,002 그러니까 1,280만 그러니까 앞전에 7,700만 톤이었는데 가지고 이거는 1,280만 톤이 해가지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라스라판 해가지고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 해가지고 그게 지금 3에서 5년 동안 앞으로 회복하는 데만 걸린다는데 그 물량 사라진 거 완전히 사라진 것만 1,280만 톤이 사라졌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 작동하는 거는 제로다 이게 됩니다. 오프라인 된 거 온 거 그대로 7,700만 톤이 그대로 가지고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카타르 쪽은요. 절단 났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LNG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가 또 대표적인 그 LNG 생산하는 곳이죠. 예, 그런데 호주에도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고 현재 그 세계 3대장 중에 러시아 빼고 3대장이 누구냐면 카타르, 호주, 미국인데 현재 호주하고 카타르는 아예 전쟁 때문에 이 꼴이 났고 그다음 호주는 이제 태풍 때문에 앞으로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한 2주에서 4주 걸린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그 LNG를 갖다가 아무 데미지 없이 마음대로 뽑아내고 있는 거는 어디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자, 넘어가고. 자, 이란 해가지고 전쟁 전에 하루 평균 320만 배를 갖다 생산했는데 예, 하르그 섬이 엑스포트 온고잉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 예, 공격받은 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 대비해가지고 70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70만 배럴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예,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하르그 섬도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됩니다. 우짜와 관련해서 이거는 하르그 섬 관련해서는 뭐 120만 배럴, 150만 배럴 해가지고 이미 확인해 시켜드린 바 있고요. 자, 바레인 넘어가면 하루 평균 18만 5천 배럴. 예? 리파이닝 요거는 뭡니까? 이거 바프코 있죠, 바프코. 바레인은 바프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해 가지고 돌리는 거 이쪽이 좀 문제인데 불가항력 선언하고 해가지고 정유 공장 바프코 정유 공장은 공격받아가지고 다 부사졌고요. 그래서 이게 홀라당 날아갔습니다. 정유 능력 자체가 18만 5천 배럴 하루 평균 18만 5천 배럴에 달하는 정유 능력은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게 됩니다. 자, 5만원 보시죠. 5만원 해가지고 전쟁 전에 100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인데 예, 생산 바이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우회해서 하는 항구가 계속 공격받고 있다. 이란한테 공격받고 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들어간 거는 부분적이다. 이게 되죠. 자,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 뭐 간단하게 우짜가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토탈 해가지고 원유량이 얼마다 전쟁 때에는 하루 평균 2,700만 배럴이었다. 이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2,700만 배럴이 개전 전에는 2,7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3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로 감소했다 이 소리죠? 예, 감소했다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급 중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1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 하루 평균 1100만에서 1300만 배럴의 생산량이 현재
오프라인 상태다. 날라갔다 이 소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날라간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날아간 거다. 지금 공급 충격이 제대로 가해졌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LNG, 카타르 LNG의 경우 어떻습니까?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고요. 1280만 톤 규모의 생산 시설이 아예 라스라판 거기가 파괴되면서 복구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과거와 달리 물리적인 공급 감소 또는 공급 파괴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뜻하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어서 해가지고 없네. 예, 없네.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우한페놈 때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갖다 준비했는데 우짜가 까먹고 준비를 제대로 안 했네요. 자, 말씀드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2020년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우한페놈 터질 때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한폐렴이 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기업 부채 스트레스 수준이 현재 2026년 지금 3월처럼 지금처럼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하지만 불과 몇 주 후에 전 세계가 봉쇄되었죠. 예, 바이러스 확산 망다하면서 그러면서 폭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2020년 2월 중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줄 몰랐지요. 이 말은 우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이란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에 이미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무조건 감내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이란전이 종전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3에서 4개월 동안 심각한 영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늘어지고 있죠. 자, 내일부터 4월 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우짜가 이미 3차 오일 쇼크 요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비축유 관련해서도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장기간에 보관이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한 필수품들을 갖다가 한번 좀 챙겨가지고 미리 한 명이라도 좀 다른 분들이 알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미리 좀 쟁여 놓으시는 걸 갖다가 우짜 개인적으로 우짜 이 유튜브를 갖다 들으신 분들한테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